안녕하세요. 유 팀장의 친절한 증시 이슈 분석입니다. 오늘은 천연가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지하에 기체 상태로 매장된 무색 무취의 가스를 의미합니다. 천연가스는 석탄, 석유 등에 비해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특히 이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인 CCS를 접목한 저탄소 천연가스는 안정적으로 넷제로 달성을 견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에너지 수요 상승과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우리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천연가스의 밸류체인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업스트림은 매장된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생산까지의 과정으로 주로 육상이나 해상의 대륙붕에서 발견됩니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탐사팀이 천연가스를 포함할 수 있는 지질 조사와 물리 탐사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천연가스 매장 여부 확인은 시추 전용 장비를 이용해 지하에 구멍을 뚫어 실제 가스 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탐사 시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가스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매장량과 생산성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충분한 이 경제성이 확인이 되면 생산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생산 정들을 뚫는 개발 단계로 진입하고 이후 생산이 시작됩니다. 이 업스트림 단계는 긴 시간과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고 탐사 후 실제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확률이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지목받는 CCS,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도 이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드스트림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로 정제 및 운송 전반을 지칭합니다. 천연가스는 기체에 그대로 운송되거나 압축 및 이 액화되어서 운반이 되는데 운반과 저장 방법에 따라서 PNG, CNG, LNG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는 주로 LNG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LNG는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5도의 초저온으로 냉각해서 액화시킨 것으로 이 기체일 때보다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 장거리나 대규모 운송에 적합하기 때문에 LNG선으로 운반된 천연가스는 LNG 터미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운스트림은 천연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LNG는 온도가 낮아 이 발전소나 일반 가정에서 바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기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화된 천연가스는 배관망을 통해서 이 PNG 형태로 발전소나 산업체, 가정 등 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어서 이 전기 생산 원료나 냉난방 연료 등의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이제부터 LNG의 수요 확대의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기차와 AI의 도입으로 여러 산업에서 전력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전망인데요. 미국 전력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검색을 한번 할 때 사용되는 전력은 약 0.3W시에 불과한데 챗 GPT를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전력은 약 2.9W시를 사용해 이 10배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AI 검색이 웹 검색에 통합이 된다면 검색당 전력 소모가 6.9에서 8.9W시로 웹 검색보다 최대 30배 수준의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에너지 수출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무역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미국 연안 시추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신규 LNG 수출 플랜트 승인 동결 조치도 해제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운영 중인
LNG 수출 터미널은 총 7개인데요. 트럼프 집권 후 신규 건설 중인 터미널 5개가 완공이 되면 미국의 LNG 수출량은 향후 5년간 2배 이상, 이 같은 수출 활동으로 미국의 기업들은 총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시추 허가 절차를 아주 간소화해 심해 시추 관련 캐펙스를 확대하고 LNG 수출 인프라 확장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해 시추는 기술 혁신과 운영 효율성으로 경제성이 계속 향상되면서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 국가 입장에서도 관세 폭탄을 좀 피하고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미국산 LNG 장기 물량 구입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유럽은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PNG를 대체하기 위해 LNG 수입 관련 LNG 터미널과 FSRU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LNG 터미널 건설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유럽은 LNG 터미널 투자뿐만 아니라 FSRU에도 투자 중인데, 이 FSRU는 부유식 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로 액체 상태의 LNG를 기화해서 육상에 공급하는 기능을 갖춘 특수 선박입니다. 육상의 터미널을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좀 저렴하고 건조 시간도 짧고 기존의 노후화된 LNG 운반선을 개조해서 FSRU로 만들 수 있어 이 LNG 터미널을 건설하기 어렵거나 소량을 수입하는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재기화 설비가 전무했는데 러우 전쟁 이후 LNG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2023년 처음으로 LNG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은 이제 LNG를 수입할 준비는 일정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LNG 수입 인프라를 갖춘 유럽 주요국들은 특히 이 2025년부터 미국산 LNG 수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산 LNG 장기 수입 물량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산 수입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인상 등 이 미국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한국의 지난해 무역 흑자 규모는 55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수지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 미국산 원유와 LNG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이 수입한 원유와 LNG 중 미국산 비중은 1%에 불과했지만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년에는 이 비중이 7.7%, 지난해에는 14.4%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를 이 3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도 흔들림 없는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 산업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강조하기 위해 미국 LNG 수입량을 이전보다 늘리겠다고 최근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LNG를 주로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미국의 점유율은 10% 미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천연가스 업스트림 기업들은 물량 증가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천연가스 가격이나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이 실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좀 상존합니다. 반면 미드스트림 업체들은 대부분 물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는 좀 낮고 천연가스 물량 증가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LNG 터미널을 운영하고 FSRU, FLNG, LNG선 등을 통해서 이 천연가스 정제와 생산지에서 수요처로 이동, 액화와 재기화, 수출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이 미드스트림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미국의 전력 유틸리티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틸리티 기업은 원가 보존 조항에 따라서 전력 조달 단가를 소비자에게 탄력적으로 전가할 수 있어서 원자재 변동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국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구분이 되며 이 규제 지역에서는 주 정부가 적정 전기 요금을 책정하고 독점적인 유틸리티 업체가 전력을 생산 공급하게 됩니다. 반면 비규제 지역은 독립 전력 생산자인 IPP가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은 요금 구조나 이 신뢰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전력 공급 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미국 종목 중에는 셰니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 LNG 생산 및 운송 기업으로 천연가스 구매 후 액화 처리해서 파이프라인과 LNG 선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LNG 수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오크는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지에서 소비처까지 연결한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킨더모건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운영업체로 미국의 LNG 터미널 파이프라인 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E 버노바는 GE의 에너지 사업 부분이 분사된 기업으로 가스 발전소에 가스 터빈을 공급을 하고 AS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FCG는 천연가스 탐사, 생산, 유통 등 이 천연가스 관련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중대형 기업을 편입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국내에서는 천연가스 관련해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먼저 삼성중공업은 해상 부유식 액화 플랜트인 FLNG와 LNG선 등 LNG에 특화된 조선사입니다. 그리고 SK가스는 LNG와 LPG 복합 화력 발전소인 울산 GPS와 LNG 터미널인 코리아 에너지 완공으로 LNG 저장 수송 사업을 통한 LNG 트레이딩 사업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태광과 성광밴드는 LNG 플랜트에 필요한 피팅 공급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S&T 에너지는 플랜트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시추, 저장, 운송을 위한 액화 공정에서 필요한 공랭식 열 교환기, 에어쿨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엑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 ETF는 미국 천연가스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로 앞에서 언급됐던 글로벌 천연가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지금까지 천연가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연가스 관련 산업 이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도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글로벌 이슈를 점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